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구독자가 벌써 333명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이게 숫자 하나하나가 되게 놀랍고 신기해요. 제 방송이 좋다고 구독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구독한 게 없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도 이제 구독자가 몇만에서 몇십만 정도는 되는 분들이고, 한데 이제 제 거를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거가 너무, 항상 이제 보는 건데, 신기하고 감사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회수가 80몇 이렇게 나오면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라고 생각했다가 맞다, 나 조회수 10이 목표였지 생각하면 그 조회수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6일 아침이고요. 이제 뉴스 공장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 집에 가서 봐야 되겠죠. 여튼 이제 어제 하루는 딱히 뉴스가 없었어요. 이제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어제 누구 구속되고 했길래, 아이고, 소환했다, 구속하고 하는가 보구나. 그런 거 몇 개 있었는데, 사실 구속된 분들이라고 해주죠. 지위를 보면 별거 아닌 뉴스가 아닌데 12.3 내란이 워낙에 큰 사건이어가지고 방첩사령관 정도 구속되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뉴스로 보여요. 지금 군도 엄청난 공백 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육군참모총장 날아가게 생겼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기타 등등 국방부 장관 줄줄이 날아가고 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됐고, 지금 국가 안보 공백 상태이긴 한데, 김정은이 그랬다죠. 기사에 나왔는데, 남한에서 저렇게 도발하는 거, 저러려고 도발했구나. 우리는 동조하지 않겠다. 우리 공격 안 할 거다. 라고 말을. 김정은한테 조롱당하고 있다. 아우, 한심하네요. 여튼 처음에는 서울의 소리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모든 걸 잡아먹었었어요. 그러다가 디올백이 모든 걸 다 집어삼켰고, 그러다가 양평고속도로가 모든 걸 집어삼키다가 최혜병, 그리고 하도 사고를 많이 쳤어. 기억도 다 안 난다. 마약 무마 사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참, 저는 김건희 정말 딱 한 부분은 존경합니다. 정말 부지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리와 부정을 이 정도까지 부지런하게 저지를 수가 있지?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이제는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된 게, 이번 12.3 내란 사건도 과연 윤석열의 판단이었을까? 윤석열의 생각이었을까? 하면 다들 대답을 안 하고 서로 웃어요. 근데 이 말을 주고받는 분들이 일개 유튜버들이 아니에요. 언론인들이에요. 언론인들이
언론 방송을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녹취록에서 그게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그 봉지욱 기자님하고 이명수 기자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오빠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 그 오빠가 친오빠가 맞대요. 그 윤석열은 아니래요. 그리고 지금 이명수 기자님, 봉지욱 기자님 두 분이 합동 취재로 이번 달 안에 뭔가를 터뜨린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한 기사가 있는데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가 뭔지 엄청 궁금한데 그 두 분은 내란 때문에 그 기사조차도 크게 안 느껴질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떻게 터져?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 내란 사건 이후 이런저런 패러디가 엄청 쏟아졌는데 이게 있었죠. Q. 나는 사랑 때문에 땡땡까지 해봤다. A. 계엄. 이걸 어떻게 이겨?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봤다는데 그거 이기려면 뭐 해야 되지? 세계대전 해야 되나? 여튼 참 지금도 12월 3일 11시부터 12월 4일 새벽 5시경까지 정말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MBC와 오마이뉴스와 뉴스공장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마음 졸였던 거 생각하면, 그리고 그 뒤에 이자들이 과연 이 계엄을 통해서 벌리려고 했던 것이 무슨 짓인지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 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단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수천 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김호중 공장장의 제보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소 한반도에서 국군과 미군이 내전을 벌였을 거고요. 최악의 경우 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한국 대 중국, 북한, 러시아 연합군과의 전면전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최소가 내전이에요. 이게 드러나는 정황 자체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나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지위를 잃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못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제자 경향TV에서 헌법재판관 출신인 분하고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봤는데, 변호사라고 해도 헌법재판소 내 일을 잘 알지는 못하니까요. 헌법재판관 출신인 분의 이제 의견으로는 도대체 언론에서 반대 의견일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럴 리가 없다. 헌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여기 이 탄핵이 인용이 안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예측하는 기간은 6주에서 2달입니다. 6주에서 2달. 그러면
6주, 저 핸드폰으로 이걸 찍고 있어서 볼 수가 없네. 그러면 6주에서 2달이면 2월 중순, 3월, 4월, 4월 대선, 4월 대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 대선이었죠? 박근혜 탄핵 때문에. 그것보단 빨라질 것 같네요. 왜 이 8년 만에 이 추운 겨울에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더위를 훨씬 많이 타니까 여름보다 겨울이 낫긴 한데 참 8년 전이 그대로 고스란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공장을 10분 정도 듣다가 이제 가게 마감을 다 해서 이제 제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 이제 언론인들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김어준 공장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저자들은, 저 내란의 힘 저 국회의원들은 탄핵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부르짖었는데, 대한민국 온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를 일깨워서 죽음의 공포를 몰고 간 자들이 그게 할 소리냐고.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하다가 이러다 죽겠다, 죽기 전에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까지 생각을 했다가 풀려난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아. 그리고 죽은 동지들을 뒤로 하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겨서 살아남은 자들의 트라우마를 또 상명할 뻔했다. 그 트라우마를 다시 꺼냈는데 지금 정권 뺏긴 탄핵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고 저는 21대 총선 개표 방송을 경성대 앞에 있는 바보주막에서 당원 동지 몇 분과 함께 봤습니다. (22대) 총선 개표 방송은 제가 가게 일을 하면서 봤어요. 마냥 웃지를 못했어요. 부산이 점점 민주당의 득표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의석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부산이 빨갰어요. 파란 점 하나 없었어요. 김호준 총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선이 거듭될수록 이번에는 부산이 의석은 없었지만 모든 지역구를 봤을 때 득표율이 몇 %씩 올라가고 있다. 23대부터는 부산이 국민의힘에겐 홈지가 될 수 있다. 이 증가 수치가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수영구는 장해찬이 총선을 완주하면서 보수가 분열될 거니 부산에서 가장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회자되었던 지역구입니다. 실제로 저는 유동철 후보님한테 후원금 5만 원을 보내드리면서 장해찬한테 5천 원 보냈어요. 후원금. 제발 완주하라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장해찬 유세차 지나가고 장해찬 보이면 장해찬 화이팅 소리도 질렀어요. 제발 완주하라고.
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찬이 득표력이 낮기는 했지만 장해찬의 득표를 유동철 후보님이 다 가져갔어도 당선되기 힘들었어요. 참담했습니다.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이런 곳은 뭐 서울로 치면 강남 3구 같은 곳이어서 아직은 이르긴 하지만 여튼 여러모로 복잡했어요.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한 거지? 여튼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제가 횡설수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요일이 별 뉴스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냥 이런저런 잡담이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뚜렷한 주제 없이 제가 방송을 켰기 때문에 이제 최근 계엄령 이후에 굵은 줄기를 가지고 방송을 하던 거라고 오늘은 결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그래도 뭐 정치 잡담도 정치 이슈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니까요. 하나 조금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그러면 민주당 당원이니까 100% 지지하느냐 혹은 너 어제 들으니까 너 지민 비조했다며 그럼 너 조국혁신당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처음 올렸던 정치 주제의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선거 캠프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총선 후보를 대차게 깝니다. 어느 정도로 깠냐면 저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차마 내 손으로 2번을 찍을 수는 없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선거 캠프에 있던 지역구에는 양자 대결이었어요. 다른 후보가 없었어요. 나 다른 후보 있었으면 그 후보 찍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 내 손으로 2번은 못 찍겠고 그러면 2번이 아니면 1번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나 1번 찍었어요. 저도 반대할 건 반대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옳다고 보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많은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는지 내가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정치 전문가들도 그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심지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치에 관심 가지면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일개 소시민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뭐냐? 어제 말씀드렸던 거. 한 사람의 대표든 대선 주자든 여튼 누구든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당 전체가 지금만큼 뭉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개빡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보다가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도 뭉치진 못했어요. 개파 싸움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거쳐서 유시민 작가님이 정의당으로 가셔서 정의당도 여기 탈당하고 입당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대선 출마하신다길래 정의당 가시나 하고 그러니까 입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가시길래 갸우뚱 하다가 민주당을 입당을 했어요. 제 3번째 당적이에요. 근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당내 싸움. 정말 짜증나고 정말 보기 싫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제일 격렬하게 싸울 때가 제일 뭉쳐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저러고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 뭉치면 저쪽을 날릴 수 있다
할 때 제일 격렬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2번 정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님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수사 있죠.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경선 때 이낙연 캠프에서 나온 거예요. 이낙연 캠프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검찰이 파다가 털다가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이낙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저 모든 재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낙연 탈당하는 그날까지, 탈당하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제발 좀 그만 싸워라, 그만 욕해라, 왜 그러냐, 우리끼리 왜 이러냐, 전 그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진짜 20대 총선이었나?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온 거야.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을 왜 데리고 와 했는데. 그래도 난 편들었어요. 왜? 난 분열하기 싫으니까.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당내 행사일 때, 당원들과 대화할 때, 당원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원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동지는 개뿔. 제가 겪은 당내 생활은 동지가 아니에요. 동지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결정적일 땐 더더욱 동지가 아니었어요. 저 정말 그거 너무 지긋지긋해서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안 나갔어요. 21대 총선에서도 저는 총선 캠프에 부름에 땡 깠고요. 그냥 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박형준이 당선된 시장 선거에서는 아예 시당에서 시당 관계자, 복수의 관계자가 요청이 왔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그 두 분은 제가 여튼 간에 그것도 선거 캠프 개소식 이전에 밥 한 번 먹자길래 먹고 쌩 깠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싫었어요. 나가면 그 꼴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항상 분열해요. 근데 저는 우리 단 전당대회에서 저는 정말 희망을 받고 미래를 봤습니다. 희망을 본 건 어떤 거냐면, 야, 이제는 진짜 뭉쳐있구나. 진짜, 이거는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 다른 소리를 내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즉시 250만 당원의 집단지성으로 제거해버리는 그런 당이 됐구나. 정봉주 보세요. 바로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를 열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말하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정말 당원 주권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당이 똘똘 뭉쳐있다라는 희망을 받고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정말 당원 주권주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봤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가 저는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계파가 생기겠죠. 계파 싸움을 하겠죠.
근데 계파 싸움을 이념 싸움 또는 악의적 싸움 또는 한 사람을 묻으려는 싸움으로 번지려고 하는 시도가 생기는 순간 250만 당원의 집단 지성으로 그 사람은 묻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 집단 지성의 무서움을 저는 진짜 뼈저리게 느꼈고, 저는 제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인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번 22대 총선 때 수영구 지원 요새를 오셨을 때 저는 사실 유동철 위원장님 달갑지 않아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우리 지역구 위원장으로 뜬금없이 나타났는지 궁금해요. 근데 제 달갑지 않음과 궁금함은 그냥 파묻어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분열되는 그 어떤 의견도 내지 않을 생각이고 그 어떤 분열에 대한 씨앗이 될 수 있는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체주의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뭉쳐서라도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끄고 싸울 때는 우리가 싸워도 될 여유가 될 때 싸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영구 예전 위원장이었던 강윤경 위원장님을 너무 좋아했던 마음 때문에 투표해야 하겠지만 유동철 위원장님에 대한 어떤 지지를 하는 행동도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뭉쳐있는, 정말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당이 자랑스러워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수영구 지원 요새 오셨을 때 꽃집에 들려서 작은 꽃다발 하나를 사가지고 유동철 위원장님에게 그 꽃다발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님의 지원 요새를 받습니다. 유동철 위원장님은 지나가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혹은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꽃을 선물로 줬겠지라고 생각하고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서 그냥 저 혼자 내피셜로 화해의 의미였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컨텐츠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를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때도 통합진보당 때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처음 입당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 2달에서 3달 정도 뒤인 것 같아요. 그날부터도 저는 필요할 때, 단일 대우가 필요하고 단합이 필요할 때 단합하는 꼬라지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진짜 짜증납니다. 그거. 나는 당내 계파 싸움에서 내가 어느 계파니까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라는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당원들 모임에서 너 틀렸어, 이게 맞아 라고 말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좌파 아니야. 좌파가 왜 민주당에 있어. 좌파면 저기 노동당, 진보당, 사회당으로 가야지. 여긴 우파야. 난 우파라고 생각해서 난 민주당 당원하고 있는 거야. 나 이 말만 해요. 제발 스스로 좌파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당 내부에 뭔가를 비판하면 나는 그냥 말을 접어버려요. 하기 싫어요. 동지는 무슨 동지야. 말하기 싫다, 진짜. 그러니까 이 말하면 할 말도 너무 많고, 겪은 일도 너무 많고요. 한데, 그러니까 이게 계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정치인들이 당원 동지 여러분하고 당원 앞에 서는 그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진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들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심하게 싸우더라. 그래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 많이 하던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했던 말인데, 저희 집은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핏대 세워서 소리 지르면서 해요. 완전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밀양 출신 아버지, 상주 출신 어머니, 완전 2번 끝에 가 계신 두 분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데, 저희 오빠는 노동당이에요. 그러면 살벌해요. 근데 그 살벌함은 여러분, 당내 계파 싸움 보면 그 살벌함은 애교고 장난입니다. 정말 부모 죽인 원수랑 싸우는 것처럼 싸워요. 근데 여러분, 친구끼리 또 혹은 지인끼리 그렇게 싸우고 너 다시는 안 봐 이 빨갱이 새끼야, 너 다시는 안 봐 이 수구 꼴통 새끼야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죠. 계파 싸움은 같은 당에서 정치를 계속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싸워요. 내가 정봉주 의원, 전 의원님을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전국구, 낙곰수 다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놈의 수박이라는 이야기 좀 제발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낙연이 탈당하면서 수박 다 데리고 나가서 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 데리고 나가는 그날 직전까지만 해도 난 제발 저 수박이라는 단어 좀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목에 핏대를 저으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끼리 좀 싸우지 말라고. 우리끼리 의견이 다르면 조율을 해야지. 왜 첫 싸우고 앉았냐고. 왜 부모 죽인 원수 만난 것처럼 싸우고 앉았냐고.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김호준 총수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그리고 몇몇 범민주 진영 유튜버 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아직도 이소영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을 수박이라고 까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 그리고 자칭 민주당 당원이다, 민주당 지지자인데 너 수박이잖아, 너는 꺼져라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 난 그분들이 진짜 민주당 당원이고 진짜 민주당 지지자라고 전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거 외부의 갈라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민주당 당원인데 그 의견에 동조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청문회나 국정감사나 국정질의 때 본인 질문 말고요, 다른 사람, 같은 당의 다른 사람 질문할 때 그 두 분의 태도를 보시면 압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은요, 내 질의하고 나면 다음 질의한다고 정신없어요. 다른 사람들 질의하는 거 안 들어요, 잘. 근데 고민정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그 두 분 있죠.
이미 준비를 싹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 뭐라고 하는지를 경청하면서 그 틀린 부분을 잡아내서 다음 질의에 또 보태야 되겠다 하면서 공격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의정활동 잘하고 계세요. 왜 그런 분들을 수박이라고 까고 있냐고요. 아직도 그거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갈라치기 하려는 외부 세력이 아니고, 만에 하나 진짜 내부 세력이면 그 내부 세력 너는요 내란 수계하고 동급이에요. 그러면 안 돼. 하, 큰일 났다. 오늘 이거 제목을 어떻게 따지? 오, 어떻게 이거 너무 횡설수설했는데 시간이 벌써 36분? 제목 딸 걱정하기 전에 일단 방송부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 마무리하고 제목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어,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월요일이고, 월요일은 제가 오늘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구독자 10명, 그 다음에 조회수 10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한 저녁 8시 정도에 8시에서 8시 반, 아니다. 건방져. 정각 8시에 라이브를 한번 켜볼게요. 그 라이브를 켜면 라이브가 어차피 이제 영상으로 남으니까 뭐 남은 걸 보셔도 되는데, 라이브 하는 중에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댓글 달아주시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기적일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 8시 정각에 라이브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제발 한 분만. 한 분만 들어와서,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도 댓글이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뭐 댓글이 하나라도 올라오면 제가 진짜 뭘 해드려야 되지? 여튼 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제발 2024년 12월 16일 저녁 8시에 한 분이라도 와주세요. 제발. 여러분 안녕.